안녕하세요. 2021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을 찾아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서산초등학교 교사 이경학입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해서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이후에 교수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리와 AI의 만남,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오늘 이 강연은 중원대학교 이지연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주제가 소리와 AI의 만남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얘기할 제목은 이제 소리와 AI의 만남인데요. 그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소리와 AI가 결합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음성에 대한 음성인식 기술과 그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한 후에 제가 과거부터 소리 연구와 또 음성 연구를 몇 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소리와 AI의 만남이라는 주제와 서로 연결을 시켜 주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원대학교 이지연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와 AI의 만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소리를 알면 돈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리를 가지고 상품, 또 브랜드, 또 제품 그런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소리는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에서부터 폭발음, 또 기침 소리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시장까지 그 안에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그 AI 발달과 함께 소리 시장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작년 11월 기준 AI 스피커는 판매량이 50% 증가했고요. 지능형 CCTV도 33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 소리를 알면 돈이 되는 시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와 AI가 결합된 몇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AI 스피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스피커는 집안에서 간편하게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CCTV인데요. 지능형 CCTV라고 하는 것은 일반 CCTV의 영상과 소리, 그다음에 음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AI와 함께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지능형 CCT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물 소리 같은 그런 위험한 소리나 또 비명 소리, 차량 급정거 소리, 이런 소리들을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상 음원이 감지가 됐을 때 관제소에서는 그 이상 음원이 발생된 곳으로 CCTV를 돌려서 그 현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이나 구급대 또 유관기관에 알려줘서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능형 CCTV에도 AI 기술이 결합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율주행차인데요.
자동차용 인공지능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등이 이제 모듈로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용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다 센서, 레이더, 초음파 센서, 적외선 카메라, 모노 스테레오 카메라 등을 자동차 내부에 설치하고 이러한 센서 등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후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아직은 없지만 지금 여러 기업들에서 자율주행차에 관련돼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AI가 집적화된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것이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 인식 기계라고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소리는 감정을 이끌고 행동을 결정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에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글 그 스토어에서 소리인식 기계를 다운을 받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고 그 기능이 뭐냐면 연기 및 화재 경보, 사이렌, 고함, 아기 소리, 초인종 소리, 노크, 개 짖는 소리, 뭐 가전제품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두 10가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문자 표시와 함께 진동이나 불빛으로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연기나 특히나 위험한 상황이지 연기나 화재 경보 이런 것들이 울렸을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작동해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급박한 상황이 우리한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것으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 알림에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하나인 기계학습을 적용한 소리 및 소음 분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아마 구글 스토어에서 이 소리 알림 기능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로드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고 하면은 AI 시스템이 결합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시스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여진 것이 소리였고요. 그 중에서도 음성을 인풋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AI 스피커나 자율주행차나 소리 알림 그런 기계 등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를 말하고 STT, 즉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엔진은 음성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기반 서비스의 구성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성이 들어오면 그 음성을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텍스트는 문자 기반 서비스에서 이제 대화 시스템이나 심층 질의응답 시스템이나 상담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 텍스트를 반대로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또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음성 합성,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음성 합성으로 해서 텍스트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음성으로 합성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음성 대화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구성이 되고 우리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음성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내가 관심이 있는 또 내가 인식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잡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잡음을 없애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소리를
얻는 것이 이제 전처리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전처리부가 이제 잡음 처리하고 특징 추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을 뽑아서 거기서 특징을 추출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언어 모델이나 어휘 사전, 발음 규칙, 음향 모델을 통해서 매칭을 한 후에 인식 결과로서 어떤 결과를 저희가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음성 인식이 이렇게 보이는 구성도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선은 음향 모델이 무엇이냐면요. 음향 모델에서 이제 딥러닝 기술이 쓰이는데요. 음향 모델은 음운별 확률을 계산을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은 어떤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요. 이 음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 기술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사용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언어가 사용이 될 때의 어떤 문법들을 이제 패턴화해서 통계화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전이고요. 어휘 사전은 이제 인식어휘 자체를 등록하기 위해서 어휘 사전을 사용을 합니다. 발음 규칙은 이제 뭐 사투리나 자음 접변, 뭐 국의 음화 같은 일반적인 음운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발음 규칙 사전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및 잡음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음성을 대상으로 음성 인식에 관한 기술 고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죠. 즉 컴퓨터나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또 필요하고요.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라고도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조금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동으로 개발하는 기술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딥러닝은 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발전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간 뇌를 모방한 많은 층을 가진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동으로 개발하는 저 머신러닝과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우리의 뇌를 모방을 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또 네트워크를 가진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요.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딥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딥러닝은 우리 신경망의 구조에서 조금 더 발전돼 가져온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어떤 신경망으로 신호가 전해지는 그런 단계를 우리 딥러닝에서는 히든 레이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인풋 레이어로 들어오고요. 그 신호가 이제 히든 레이어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인데요. 많이 만들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어떤 신경망과 신경망 사이를 전달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히든 레이어로 이제 딥러닝에서는 표현을 하고요. 그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 뭐 1.2, 0.3, 마이너스 0.1 이런 것들이 이제 웨이트인데요. 어떤 신호가 이제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서로 각기 다른 이제 어떤 자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극을 또 웨이트라고 이제 딥러닝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주는 것에 의해서
딥러닝의 이 히든 레이어들이 작동을 하게끔 그런 구조를 딥러닝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딥러닝의 예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1번 그림에 보시면 음원 분리라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력 파형을 보시면 입력 파형 자체는 음성과 잡음이 같이 섞여 있는 파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잡음이 아니라 음성이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신경 회로망, 즉 딥러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음성과 잡음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음성 데이터를 이제 훈련 데이터와 함께 이제 신경 회로망을 통해서 잡음을 빼낸 어떤 음성망을, 그러니까 음성 하나만을 추출할 수 있도록 딥러닝을 통해서 깨끗한 음성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원 분리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음성하고 잡음을 구분하는 것을 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입력 파형에 뭐 피아노 소리나 트럼펫 소리나 아니면 기타 소리를 같이 넣고요. 아웃풋에서는 이제 각각 그 세 개를 따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 딥러닝 기법이겠지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아까 그 예제를 좀 보기 위해서 그림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성이 이제 CNN이라는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검출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입력 파형으로 뭐 12개의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2개의 단어고 하나는 뭐 하나당 약 한 3만 개, 아니면 3만 개의 데이터가 하나 단어당 3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지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CNN이라는 딥러닝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CNN을 통해서 그 12개의 데이터가 훈련이 되고 테스트를 할 때 12개 중에 하나가 나한테 보여지는 그런 예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2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음성 파일이 지금 보이는 음성 데이터로 해서 시간 영역에서 음성 데이터로 해서 1차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원 데이터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MFCC라는 어떤 특징으로 추출이 되면서 이제 스펙트로그램화 돼서 2차원 이미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지금 신경망이라고 보이는 저거는 이제 CNN을 조금 더 확대돼서 보여진 건데요. CNN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런 과정을 2번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번 그림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과정을 순서대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통해서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MFCC라는 어떤 특징이 추출이 되고 그것들이 CNN, 그러니까 CNN이라고 하는 것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 CNN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딥러닝에 대한 예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과거로부터 했던 소리와 음성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학교나 집에서도 간단하게 실험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원 추적 기술입니다. 제가 아마 2004년도, 5년도 이때쯤 연구를 한 건데요. 마이크로폰 3개를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를 맞추고 그다음에 그 소리가 몇 도의 각도에서 나왔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산발이 같은 데다가 마이크로폰 3개를 120도 간격씩 연결을 거기다 위치를 해 놓고 저는 이때 사용한 음원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원은 말고 박수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박수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고 몇 도에서쯤 발생이 되는지를 이제 추측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순서도를 보시면 시그널이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때 언제 박수 소리가 들어온지를 우리는 디텍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시그널 비기닝 파트 디텍션입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가 들어왔을 때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났는지를 섹션 디텍션, 디시즌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타임 디퍼런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디퍼런스라고 하면 시간차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폰 3개에 들어온 신호를 다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서 더 빨리 들어왔는지를 보는 게 이제 시간차를 계산하는 그런 쪽의 부분에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간차를 계산하는 걸 가지고 이제 각도를 추측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음원 추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인데요. 지금 아마 이때는 제가 C++를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 C++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앱을 통해서 원래 각도와 그 다음에 추측한 각도, 그다음에 오차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각도가 10도였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0.61 정도의 이제 각도를 추측을 했고 그때 오차는 한 0.61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긴 했지만 의미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적당한 위치에 그다음에 마이크로폰을 3개를 두고 이렇게 음원을 찾고 타임 디퍼런스를 찾다 보면 조금 더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아까보다 조금 더 발전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봇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웨버였습니다. 이 웨버라는 로봇에는 마이크로폰이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마이크로폰 4개는 조금 비규칙적으로 지금 보이는 그립 3번의 마이크로폰의 배열처럼 저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섹션을 정하고 그 섹션 사이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서 연구는 이제 손뼉 소리를 가지고 음원 추출을 했다면 지금 연구 두 번째에서는 이제 웨버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얘가 반응을 하지 않고요. 웨버라는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웨버라고 불렀을 때 얘가 그 웨버라고 부르는 그 위치로 돌아서서 그 사용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노약자들이나 장애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연구인데요. 세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정상 음성과 장애 음성을 분류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 음성은 어떤 것이냐면 성별, 연령의 정상 범위에서 일탈된 소리의 강도나 음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발성, 공명이 일어나는 성도의 구조 또는 기능상의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성은 장애 음성과 정상 음성이 크게 나뉘어지고요. 이때 장애 음성은 기능적, 신경학적, 기질적인 요소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음성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 음성으로 환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제 젠더적인 측면에서 스피치 인터페이스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할 때 정상 음성은 잘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근데 장애 음성, 정상 음성보다 좀 다른 음성이 들어갔을 때 그 음성 인식의 성능이 좀 하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음성이 어떤 최적화된 또 음성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 음성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많고요. 이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그런 장애 음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목 밑에 이제 성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성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폐에서 폐로 소리가 들어가고 그 폐에서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면서 성대를 거치게 되는데 성대가 굉장히 깨끗하고 개폐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상 음성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대에 지금 보이는 저 그림처럼 성대 폴립이나 결절이나 낭종, 또 라인캐시 부종, 뭐 접촉성 궤양, 유가종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이제 장애 음성이 산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일본 음향학회에서 발췌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성대에 이제 폴립이나 결절 등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리를 과격하게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말을 많이 했을 때도 이런 성대에 이런 폴립이나 결절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쉰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목을 사용을 안 하면 또 낮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괜찮은 경우이지만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될 때에는 이렇게 성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정상 음성과 다른 장애 음성이 산출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파형을 보겠습니다. 자, 패솔로지컬 보이스라고 한 게 이제 장애 음성인데요. 장애 음성과 정상 음성의 파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상 음성은 굉장히 예쁘죠. 네, 주기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비슷한 그림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예쁘게 보입니다. 근데 장애 음성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잡음이랑 많이 섞인 그런 목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형만 봐도 우리는 어떤 것이 정상인지 어떤 것이 장애 음성인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계 너도 한번 구별을 해봐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제 장애 음성과 정상 음성을 분류를 하고 또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기계한테 알려주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AI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을 추출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림 2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HOS 즉 High Order Statistics High Order Statistics라는 고차 통계량이라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Normalized Skewness하고 Normalized Kurtosis로 표현이 되는데요. A번 그림 같은 경우는 스큐니스를 장애 음성과 정상 음성에서 추출한 경우고 B번 같은 경우는 컬터시스를 추출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파형에서도 다름이 보였듯이 이런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했을 때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연구가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연구인데요. 다양한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장애 음성을 디텍션 할 때 딥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CNN 방법과 그 다음에 FNN이라 그래서 이것도 딥러닝 방법 중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장애 음성과 정상 음성을 분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뭐 MFCC, LPCC 이런 뭐 HOS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데 얘네는 이제 특징 파라미터들이고요. 그런 특징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성능을 보면 한 99.3%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있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게 아마 이 논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제가 출처를 표기해 놨을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음성과 AI 만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수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좀 수학하고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그 수학 중에서도 몇 가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함수인데요. 삼각함수는 뭐 사인하고 코사인을 얘기를 하죠. 우리 음성은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이제 음성 인식의 시작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소리의 3요소, 크기, 높낮이, 음색, 또 음파의 3요소, 진폭과 진동수, 그다음에 배음이 있고요. 또 파동은 몇 가지의 소리가 또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이 크기나 높낮이나 음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특징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푸리에 변환인데요. 아까 앞서 잠깐 푸리에 변환에서 나왔죠. 음성이나 소리 같은 것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특징은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어떤 주파수 변환인데요. 얘는 주파수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어 굉장히 음성 분석에 용이를 합니다. 저 A번에 보면 A번 그림은 B번, C번, 아마 D번 그림이 중첩이 된 그림이 A번이에요. 여기서 푸리에 변환의 역할은 B번, C번, D번을 나누면서 각각에 대한 주파수를 추출하는 것이 푸리에 변환의 역할인데요. 2번을 보시면 제일 앞서서 나온 주파수가 이제 B번에 대한 B번 파형에 대한 주파수가 나온 거죠.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반비례하죠. 그래서 주기가 길면 주파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펙트로그램인데요. 스펙트로그램은 음성을 또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스펙트로그램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특징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은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Z축은 진폭, 소리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음성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인데요. 어렵지만 딥러닝 AI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의 특징을 추출을 하면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확률과 통계를 활용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에 들어온 음성의 특징을 모형과 비교를 해서 가장 비슷한 것이 어떤 소리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확률과 통계, 패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인데요. 심층 인공 신경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닉 계층이 X축으로 계속 깊어져요. 레이어가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딥러닝에서 딥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Y축으로는 고려해야 될 특징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들을 다 딥러닝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특징 추출과 그다음에 가중치를 주면서 은닉 계층의 많은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많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출력이 되는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정리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들으면서 진짜 소리를 알면 돈이 되는지 한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리와 AI 만남이라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산업을 창출을 했고 이미 각광받고 있는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리를 거쳐 왓슨을 거쳐 알파고까지 왔고요. 그 가운데 많은 데이터들과 딥러닝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을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요즘은 드론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 머신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많이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소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AI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지금보다 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개발자로서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강의를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이 지금 선별되는 동안 교수님과 간단하게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그 온라인 강연을 처음 해보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 촬영을 하는 이 공간은 굉장히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이 협심을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강의를 찍어주시는 어떤 그런 기운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익숙치 않은 경험인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저도 조금 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강연을 들어서 그 느낌과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마 교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연구 분야가 있을 건데요. 교수님께서 특히 소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연구를 꾸준히 해오신 무슨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는데요.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그냥 제가 공대를 가고 이제 전자공학 쪽에서 신호 처리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저의 지도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마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가장 먼저 된 계기가 아마 제가 신호 처리를 공부하면서 대학원을 이쪽 분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장애 음성과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분야가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면서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연구 분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리라는 것은 이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쨌든 저는 좀 연구실을 이런 쪽으로 선택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소리는 감정을 이끌고 또 행동을 결정하고 또 이제 의견을 나눈다라는 그 의미 있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소리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과 또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들에 거의 빠지지 않고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들이 모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겨놓으신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한 소리를 녹음해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파형이라든지 특히 또 이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보고 계신 시청자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해서 실험을 하려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휴대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죠. 녹음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파형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요. 그러면 그 녹음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옮긴 다음에 여러분들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음성 분석, 또 소리 분석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플랫이라는 어떤 음성 소리 분석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옮겨 놓은 소리 파형을 열어보면 그 안에서 어떤 소리는 뭐 날카롭게 어떤 뭐 임펄스 파형처럼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플랫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 음성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어떤 주파수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휴대폰 녹음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컴퓨터에도 여러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음성 인식은 자음보다는 모음에서 음성 특징들이 많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에 이오 파형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아에 이오 우 파형을 한번 녹음을 해보고요. 그 파형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다른지, 주파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손쉽게 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그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녹음해서 그 파형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시는데 특히 저는 이제 자음보다는 모음에 대한 내용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이제 저희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안내견이 이제 주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내견이 짖는 소리를 인식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아마 제가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시스템을 구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간단하게는 제가 아까 소리 인식 기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계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내견이 그러니까 소리를 짖으면 그 소리가 그 아까 소리 인식 기계에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기계가 진동으로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 진동을 통해서 아 이거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면 안내견과 같이 가는 어떤 지팡이를 통해서도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어떤 음성 인식, 그러니까 개가 짖는 어떤 그런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게 제가 생각해 지금 진동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생각나는데 어떤 지팡이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진동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위험한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여기 실시간 질문을 주신 여기 분은 굉장히 강의를 잘 들으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그레이트라는 그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음성 인식을 편리하게 자주 사용하는데요. 간혹 이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거나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돼서 발전이 될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개발 단계가 이제 척도를 1부터 10으로 가정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1부터 10까지 해서 척도를 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한 8, 9 정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 저희는 실생활에서도 좀 AI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AI 스피커가 긴 문장은 못 인식을 하지만 짧은 단어 쪽에서는 AI 스피커가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잘 안 되는 어떤 목소리들은 뭐 노인의 목소리나 아이 목소리 같은 경우인데 아마 그것들은 지금 딥러닝 기술이 더 응용이 되면 스스로 학습하는 어떤 모듈이기 때문에 아이하고 노인의 목소리에 조금 더 딥러닝 기술이 조금 더 학습이 되면은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도 뛰어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현재까지 음성인식 기술을 한 8점에서 9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여지가 있어야지 저희도 또 할 일이 있겠지요. 예. 이제 나머지 그 부분들은 교수님이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10까지 꼭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좀 유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영형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과 집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이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가능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가족과 다른 외부 사람들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가족들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에 미리 가족들의 목소리는 그 시스템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 이외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인식을 해서 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또 그런 허용된 사람들의 목소리만 미리 녹음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정답으로 갖고 있으면 그 정답이 아닌 목소리가 들어왔을 경우는 이제 다 리젝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인터폰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질문인데요. 영형님께서 남겨주신데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듣고 이거 좀 가전제품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소리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가전제품이 이런 소리가 났을 때 고장 났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예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시스템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은 시스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돼요. 이 소리가 어떤 가전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소리라고 했을 때 이 냉장고의 정상 소리라고 하는 정답을 가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리는 냉장고가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지 고장이 났다라는 어떤 예시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아졌을 때는 그런 냉장고의 어떤 고장난 부분을 소리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많이 모아져서 내가 정답으로 갖고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으로서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학교에 가서 졸업작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의료공학 쪽에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특이한 소리를 통해서 뭐 심장의 특정 부위가 좀 이상이 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그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많이 실험이 돼 왔고요. 네. 그 심장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파형이 어떤 심장 소리가 이상하면 파형이 정상과는 다른 어떤 소리의 양상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과거로부터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굉장히 저희로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도전적인 그런 분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원격 진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강연했던 내용 중에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부분에서 이제 목소리에 관련된 성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성대에 대한 소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까 정확하게 일치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 아주 낮은 소리 세기가 낮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그것도 꽤 궁금하거든요. 소리가 낮은 소리라고 하면은 소리 세기가 이제 약한 경우. 약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증폭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증폭기라고 하면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낮은 소리로도 낮은 소리가 입력이 돼도 그 소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 이제 신호를 잃지 않는 어떤 선에서 정보를 잃지 않는 선에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증폭기를 통해서 소리를 충분히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특징을 분석을 해서 또 그 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소리가 있는 그 음원 자체가 확보가 된다면 뭐 증폭을 하든지 네. 분석을 하든지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예.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성수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저희의 이제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음성을 변조를 해서 원래 그 사람 목소리와 유사하게 해서 다른 사람인데 착각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로도 또 혹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또 방법들도 있는지.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음색도 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목소리는 여자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는 높지만 이제 선생님께서는 남자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주파수를 아마 낮추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 목소리의 어떤 주기나 속도, 스피드를 조정을 하면 선생님하고는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단을 하려면 글쎄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딥러닝한테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걔한테 학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진짜가 어떤 목소리인지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켜서 그 친구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또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관련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김님께서 비슷한 거 좀 남겨주셨는데요. 네. 요즘 최근 TV 프로그램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가수하고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AI가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교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그걸 보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딥러닝을 연구하는 AI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많이 올라와서 드디어 사람을 이기는구나. 이런 어떤 성취감? 그런 것으로 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좀 좋고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이제 반면으로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연구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저는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많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봇과 아니면 인공지능과 같이 더불어서 살면서 거기서의 어떤 그 다른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임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많이 올라온 걸 보면요. 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소리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언어가 다른 예를 들어서 영어와 또 국어 또 뭐 일본어 이렇게 언어가 서로 이렇게 다른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언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분석할 때 좀 언어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솔직히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따로 사용해야 되고요. 영어로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려면 영어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 그래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에 이오 발음하는 거랑 미국인들이 아에 이오를 발음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좀 틀릴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틀리다면 기계도 아마 다르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거에 맞는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한국어에 좀 국한시켜서 저희 나라도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음성인식 그 블록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미리 우리는 음향 모델이나 그다음에 언어 모델, 그다음에 발음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미리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사투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발음 규칙의 발음에 대해서 사투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투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스템은 그 사투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이제 하락된다고 하고 사용자들이 잘 만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투리에 대해서도 이제 잘 인식하게끔 하려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안에 그 사투리에 대한 사투리에 관한 부분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주도 방언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제주도민이 이제 방언을 인식하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주도 방언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답으로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좋은 성능을 가진 사투리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고려해야 될 거, 또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유용한 질의응답 많이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끝까지 질의응답에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요, 가축의 진화와 문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김관석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계획이고요. 도입 강연은 광주 서초등학교 최미진 선생님께서 드라이 아이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실시간 유튜브 강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2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을 수업에 활용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수업 사례 공모전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총 3차례에 걸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들은 시청자 모든 분들께 본 강연, 도입 강연, 실시간 질의응답 내용들을 아주 자유롭게 강연 후기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채택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가지 행사 이벤트에서는 광주과학문화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과학문화 콘테스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소리와 AI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지연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